나겠죠. 예. 36개 주량랑을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지금 단일화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이 지금 거의 핵폭탄급 지금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한 시사평론가들 뭐 보수 쪽에 좀 더 가까운 시사평론가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금 몇몇 뭐 보수 평론가들하고 네네네. 그러지 않아도 얘기도 하고 아, 예, 이거 궁금했어요. 같이 하면서도 이거 말 궁금했어요. 들었는데요. 이거 유튜브 보는 딱이네요. 예. 누가 그걸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예, 아, 아무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견의 없고요. 여지가 없네요. 네, 그럼요. 아, 그거는 만약에 정치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네. 전략이었다고 하면은 네. 그건 뭔가의 착각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에 굉장히 그 이른바 이제 일베화되어 있는 남성층 이 지지층의 목소리에 너무 지나치게 귀 기울거나 네. 그 커뮤니티에 있는 얘기들을 지나치게 바깥에 옮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거 거기에 있는 얘기에 너무 경도돼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있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좀 흥분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막판 이 토론회에서 한 방 쫙 당겨버리면 아하. 그러면 내가 한 15 딱 찍고 가겠다. 예. 이런 욕심이 확 생겼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실 때는. 예. 그래서 TV 토론은 아마 표정이나 이런 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전략적으로만 보면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좀 비판하고 들어가도 괜찮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다 좋아서 찍겠습니까 보수층이?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층도 꽤 많이 있단 그 층을 말이에요. 흡수해야 되는데. 그걸 이준석 후보가 흔들어 놓으면 그 층이 그래도 이준석한테 희망을 걸 수 있겠지라고 네. 하는 그런 게 나올 텐데 네. 이준석 후보는 시종일관 김문수 후보하고 공조해서 이재명 후보 때리는 데만 열중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반명 결집을 통해 가지고 반명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도 그걸 해서 수혜를 받겠다. 네네네.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것도 전략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든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자기 눈에도 보였고 그것 때문에 좀 흥분해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가 자폭을 하고 말았다. 네. 이준석 후보는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 진영은 틀림없이 뭐 해처 모여를 하든 네. 아예 재개발을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른바 친윤계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친한계 그룹이 있고 그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 이런 애매한 이제 그 어떤 계파 간의 갈등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친윤 그룹들은 당의 주인은 우리야라고 하면서 당 재산을 움켜쥐고 버틸 가능성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럴 때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결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권에서 한번 부딪히겠지만 당권에서는 쉽게 그걸 놓지 않을 거예요. 친윤계가. 네. 어쨌든 거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지키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판에서 이준석 후보는 국민 지지를 대선에서 15% 가까이 가지고 간 거를 자산 삼아 그래야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이준석 후보를 네. 중심으로 해서 보수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 성폭력성 발언 때문에 그것마저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의 그 멘트가 그러면 계획된 멘트일까? 아니면 그냥 진짜 우발적으로 나온 걸까? 어떻게 보세요? 우발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보세요. 예, 아하.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네. 근데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게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에 있는 뭐 댓글 이런 거를 네. 옮긴 것처럼 본인이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자기가 이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또 그 첫째가 그거고 둘째로는 왜 그 질문을 이재명 후보한테 먼저 던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네. 권영국 후보한테 먼저 던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된 거란 말이에요. 되돌려서. 권영국 후보한테 한번 가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머릿속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그런 방식으로 질의를 하기 어려웠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도 이거는 계획된 거다. 예, 계획적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쪽의 평론가든 진보와 진보 쪽의 평론가든 일치된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자기 정치 생명 단축시켰습니다. 몇 년? 누구는 30년 동안 그 괴롭히는 발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5%
후보라는 거를 자인했다. 예. 앞으로 이준석 후보하고 손을 잡는 후보도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졌고 예. 이준석 후보의 확장성도 없는 후보가 돼서 그냥 국회의원 배지 떼면 스스로 자멸하는 소멸되는 후보가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왜냐하면